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이 러시아가 크레미나 전선이죠. 그 크레미나 전선에서 뭐 두세 개 사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세게 쳤는데 결국 며칠 만에 손을 들고 뒤로 완전히 물러나 버렸습니다. 전차를 어마어마하게 잃고 장갑차 차량 어마어마하게 잃고 뒤로 물러났는데 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처참한 러시아군.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드론, 또 골판지 드론 등을 보내서 러시아군의 공군기지 등을 공습하니까 완전히 러시아가 열받아서 폭격기, 전략 폭격기들을 보내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쏘아서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러 갔었죠. 그런데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 마을을 미사일로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야, 기가 찬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병력 먼저 보겠는데요. 이틀간에 걸쳐서 570명 그리고 60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각각 12대와 5대 격파, 장갑차는 24대와 12대 격파, 차량은 34대와 59대 격파, 특수장비는 4대와 6대 격파, 그리고 야포는 30문과 22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1문과 3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이틀에 걸쳐서 각각 12대와 11대 격추, 미사일은 그저께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야, 장갑차, 특히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과입니다. 차량이 그저께는 34대가 격파가 됐고, 어제는 59대가 격파가 됐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차량들이 격파가 되는데, 아마 보급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죠.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0회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역시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보브 일대에서 전선 정리 작업 중이다. 이게 뭐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베르보브, 그러니까 오레호브 축선의 동쪽 끝이죠. 그 베르보브를 점령하고 탈환했다라고 해놓고 왜 거기에서 확 더 치고 내려가지 않냐? 베르보브가 2차 방어선, 그 참호선의 한쪽 축선인데 그 참호선의 한쪽 끝단을 먹었으면 거기서부터 참호를 따라서 쭉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가냐? 라고 질문을 하니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 베르보브 들어갔는데 여기에 급조 참호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나하나의 급조 참호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러시아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클리어하고 확인하고 클리어하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 전선 따라 참호선 따라 내려갔다가 뒤에서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금 현재 전선 정리 작업 중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참호선을 따라서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전차포를 쏘기도 하고 보병을 보내서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보병들이 클리어하는 동영상은 제가 보기는 봤지만 좀 잔인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기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채널의 생명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참호선을 따라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리키 상장이죠. 이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 도심 지역에 상당히 진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바흐무트 쪽에서도 동영상이 몇 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전차들을 여기 보면 전차가 한 대, 두 대가 있어요. 이것도 동영상 캡처하는 건데, 여기 아마 이 숲속에 러시아군 참호들이 있나 봅니다. 이 숲속을 향해서 전차들이 계속 진격했다가 뒤로 뺐다가 진격했다가 뒤로 뺐다가 하면서 전차포를 계속 쏴요. 그래서 참호 하나하나를 타격하기 위해서 전차포를 쏘는데, 참 이 비싼 전차포를 참호 하나, 거기에 사실 참호 하나에 사람 한 명 있을 듯 없을 듯 그렇거든요. 또 한 번에 또 안 맞으니까 여러 발을 쏘던데, 아무튼 전쟁에 이기고 해야 되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아무튼 이 바흐무트 남쪽에서 공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리난 얼마나 점령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전황 지도도 공개되지 않아서 얼마나 탈환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타브리아 작전군, 그러니까 오레오브 축선을 맡고 있는 그 지역을 타브리아 지방이라고 해요. 이 작전군의 대변인이 러시아는 1차 방어선에 그들 전력의 60%를 투입했고 다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20%도 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교환비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3배로 더 많고 그리고 전력 전체의 60%를 잃었으면 지금 뭐 큰일 난 거죠. 아마 여기는 조금 과장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1차 방어선은 이제 완전히 그냥 격퇴했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오데사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는 22발을 격추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22대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총 날아온 건 25발이 날아와서 3발은 어딘가에 맞았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발이 어디에 어느 정도로 세게 맞았는지는 모릅니다. 22발은 요격했다라고 밝혔고, 자, 영국은 러시아가 내년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하죠. 동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아무래도 민심 동향을 살펴봐야 되니까 아무리 독재국가하고 부정선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심 동향 봐야죠. 그래서 이 동원 대신 이주민,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야, 러시아 시민권 줄게, 군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도주한 반역자들을 인도해 줄 것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죄를 짓고 도망을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죽기 싫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우크라이나는 토탈 다 반역자야, 다 신병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신병 인도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을 처벌 세게 받겠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58연합군 장교들이 포보프 소장과 아직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 포보프 소장은 58연합군 사령관인데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병사들의 안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스크바로 항명에 가까운 어떤 그 어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숙청을 당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58연합군의 참모 장교들이 아직도 이 사람하고 연락을 닿으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은 현직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작전 지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신임 사령관이 왔는데 그 신임 사령관 무시하고 전임 사령관, 지금은 거의 권력을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 전임 사령관에게 해서 우리 진격을 할까요? 이동할까요? 이걸 지금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있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러시아는 뭐 이건 뭐 군대도 조직도 아닌 것이죠. 이 미국 전쟁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BBC 방송, 영국이죠. 여기는 러시아가 정보 왜곡을 위해서 밀 블로거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지금 이제 전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 밀 블로거들을 통해서 이런 그 여론이 많이 형성되죠.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러시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도 으쌰으쌰 하고 러시아를 도와주는, 군을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야. 아니 지금 적전 분열이 말이 돼? 이래서 어느 순간 분노를 하면 그때부터 사실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될 겁니다. 처음에 아마 똘똘 뭉쳐서 다 러시아를 도와주는 발언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당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를 주고 야 그냥 존말 좀 해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분쟁지, 그러니까 일본의 북방 4개 도서죠. 사할린 섬 남쪽에 그 지금 영토 분쟁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러시아가 S-400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바스티온, 그러니까 지대 함 미사일 이런 거 갖다 놨는데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일본과의 도서 영토 분쟁하고 있는 그곳에 배치해놨던 무기들 싹 쓸어서 지대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전부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참 무기가 없긴 정말 없나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2일 야간에 케르치 대교를 또 드론으로 공격했고 러시아는 이걸 격퇴했다
그래서 2세대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해요. 반잠수정. 그래서 여기를 이 군함 하나가 다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조그만 군함 피트리버라고 하는 초기함인데 이 초기함의 기관포를 가지고 전부 다 요격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공격을 한 것도 사실인지 요격을 당한 것도 사실인지 아직은 우크라이나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요격당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이 잘한 것만 지금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러시아의 동부 공세가 결국 완벽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개 여단 규모의 전차 전력을 잃은 러시아군은 공격 개시선 뒤로 물러나 재편성 작업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군 수뇌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돼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온 힘을 기울여 파상 공세를 벌였던 크레미나 일대에서의 공세를 포기하고 공격 개시선 후방으로 물러났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잔존 러시아군에 대한 소탕 작업을 벌이며 전선을 동쪽으로 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9월 3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적은 한 개 여단 규모 이상의 기갑 전력을 상실했으며 전선에서 물러나 재편선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 도심 외곽 지역까지 진출해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제90 근위 전차 사단 예하 6, 80, 239 전차 연대를 모두 투입해 제74 분리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지흥 예비군, 의용군 대대 등의 병력들과 크레미나 일대에서 파상 공세를 벌인 바 있는데요. 이들은 목표로 삼았던 크레미나 남쪽의 산림지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돈좌됐습니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제63, 67 기계화 예단을 중심으로 제95 공중 강습예단과 여러 개의 영토 방위 예단들이 주력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보강해온 산림지대 방어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일주일 동안 크레미나 일대에서 잃은 전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세가 시작되었던 8월 24일부터 러시아군이 공격 개시선 후방으로 물러난 9월 2일까지 러시아군 누적 피해를 살펴보면 전차는 101대, 장갑차는 138대, 야포는 249문, 차량은 329대로 기록되고 있으며 동부전선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러시아군의 움직임입니다. 러시아는 남부전선 제2주 방어선은 이른바 수로비킨 라인이 돌파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전선에는 공수군만 증강했을 뿐 이렇다 할 기갑부대를 증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부전선에는 벌써 교대와 재편성을 위한 예비대 병력과 장비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90 근위 전차 사단을 백업할 전력으로 제3 차량화 소총사단과 다수의 차량화 소총 연대, 의용병 부대, 지흥 예비군 부대들을 크레미나 방면으로 증원하고 있는데요.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등 주요 기갑 장비들 역시 남부전선이 아닌 크레미나 방면 손실 보충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산림지역이 많은 동부전선 내 산림지형작전 수행에 불리한 기갑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반대로 기갑장비 기동이 용이한 평야지대가 많은 남부전선에는 경보병 위주로 편성된 공수군 병력을 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증원되는 기갑장비들이 남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으로 향하자 러시아 밀 블로거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갑병과를 중심으로 한 육군과 독립군종인 공수군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집안 싸움에 정신이 팔려 전쟁 자체를 포기한 것 같은 판단들을 늘어놓고 있는 러시아. 정말 전쟁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 전투에서 지금 잃은 전차들입니다. 이렇게 이 전차는 완전히 그냥 화염에 휩싸여서 결국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전차와 장갑차 차량을 잃고 크레미나 쪽에서,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이죠. 바로 북쪽입니다. 여기에서 패퇴해서 물러났다. 정말 의미 없이 공세만 취하다가 물러났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완전 산림지역이죠. 산림지역에 전차를 밀어넣었어요. 아무리 전차가 힘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굵은 나무들이 서 있으면 그 나무들을
대거 무너뜨리고 계속 징계할 수는 없죠. 뭐 처음에 한두 개는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무너뜨리고 징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차, 장갑차 기동이 불리한 이런 산림지역으로 지금 기갑부대를 밀어넣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패퇴를 한 겁니다. 반면에 이 오려브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거기에 기갑부대를 집어넣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평야지대. 평야지대에 그런데 공수군을 집어넣었죠. 오히려 여기 크레미나 지역을 방어하던 76근위 공중강습사단, 이 병력들을 빼서 오려브의 평야지대로 넣고 이 산림지역을 원래 그 공수사단, 즉 경보병, 특수부대들이 방어하고 있던 이 또 공격하던 산림지역에 전차부대, 장갑차부대를 집어넣은 겁니다. 제대로 기동이 안 되니까 전차와 장갑차는 기동이 제대로 안 되면 적의 보병의 먹이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아주 삼삼연해서 호탕하게 치고 들어갔으나 결국 이 산림지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 리스칸스크 앞쪽의 이 지역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레미나 지역의 전황도를 보면 여러분들 이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산림 지역의 상당수가 러시아 영역 또는 경합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쑥 들어와서 오히려 크레미나 시가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도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레미나에서 상당 부분 밖으로 나와서 러시아 통제권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자기네들이 두세 개 기갑부대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로 쑥 밀렸다. 그리고 이 리시칸스크,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 앞에서도 경합지가 확 넓어졌다 라는 말이 되니까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갑부대가 활동해야 될 그 평야지대에 공수군을 밀어넣어서 불리하게 만들고 공수군이 들어가서 활동하면 더 좋을 만한 이 산림지역에 기갑부대를 밀어넣고 이건 뭐냐, 서로 간에 지금 견제하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그너 그룹과 전기군이 서로 무릎뜯고 견제하고 욕하고 하더니 이제는 바그너 사라지니까 기갑부대 미조의 이 육군과 그리고 공수군 독립변종이니까 공수군과 육군이 서로 견제하고 이 공수군이 안 되도록 지금 육군 측, 즉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측에서 공수군을 말리고 있다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죠. 적전 분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길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더욱더 황당한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러시아 당국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길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드론 파상 공세에 격분한 푸틴의 보복 명령으로 급히 출격해 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섰던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 자국 영토를 공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던 러시아군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현재 러시아 당국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폐쇄하고 SNS를 검열하고 있다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9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9월 1일 발생했는데요. 도네츠크주 국경선에서 동쪽으로 약 304km 떨어진 사라토프주 폴타브카 정착촌 농부들은 하늘에서 뭔가가 날아와 밀밭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경찰 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한 농부는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것이 보였고 그 물체가 지상에 떨어져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날아온 줄 알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즉각 비행체 추락지 일대를 봉쇄하고 추락한 물체가 무엇인지 조사했는데요. 해당 물체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군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폭발하지도 않고 밀밭 인근의 농가 주변 공터에 그대로 처박혔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러시아 독립매체 VCK OGPU 측에 FSB 장교들이 그걸 전략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8km 정도만 더 날아갔으면 마을에 떨어질 뻔했다라며 불안감을 성토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해당 미사일이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며 추락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195km 떨어진 엥겔스2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투플레프 95MS 전략폭격기가 발사한 두 발 중 한 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해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을 받았고 8월 31일 야간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북서부 프스코프 공군기지에 두 차례의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연쇄 공습에 격분한 푸틴이 보복을 명령했고 러시아군은 당장 투입 가능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있던 엥겔스2 기지의 투플레프 95MS 베어 폭격기 동원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출격 직후 기지 인근에서 두 발의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우크라이나 영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디에 맞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고 남은 한 발은 러시아 영토의 폴타브카 정착촌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폴타브카에 추락한 KH-101은 러시아의 전략 핵 순항미사일인 KH-55의 현대화 개량 버전으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최대 사거리 2800km급의 아음속 순항미사일인데요. 최근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전략 표적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악명 높은 미사일입니다. 소식을 접한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폭격기 무장사가 우크라이나 폴타바와 러시아 폴타브카를 헷갈린 것 아니냐라고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사일 재고를 급히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조바심 덕분에 앞으로 이런 미사일 불량 사건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썸네일이 좀 낚시가 심하다라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 베어 폭격기가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이 바로 KH-101인데 이거 두 발 쐈는데 한 발이 자기네들 바로 마을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자, 이게 VCK OGPU가 해당 사실을 리포트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신고가 있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어디냐, 이 사라도프 이 지역에서 출격한 투플레프 95가 미사일을 쏜 겁니다. 엥겔스2 기지죠. 여기에서 이제 이 지점에 쐈는데 물론 뭐 폴타바를 향해서,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도시가 폴타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폴타바를 향해서 쐈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폴타바와 지금 미사일 떨어진 이 마을이 폴타브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측 군사 전문가들이 야, 폴타바 쏠려다가 폴타브카 헷갈려서 거기 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그냥 코앞에 그냥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이 드론처럼 날아왔다라고 했으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왔으니까 그냥 이 파일런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죠. 발사가 된 겁니다. 발사가 됐으니까 날개가 펼쳐졌죠, 미사일이. 그래서 이 미사일이 날개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달려 가다가 이 결속 장치가 안 좋아서 툭 떨어졌으면 날개가 안 펴지죠. 그냥 툭 떨어지겠죠. 그런데 날개를 폈다는 것은 이제 발사 명령을 받고 날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펴지죠. 원래 이 미사일은 날개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행을 할 때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뭐 2000km 이상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190km만 날아오고 꽂혀버렸다. 이 말은 뭐냐? 엔진 불량 또는 항법 장치 불량, 그리고 또 꽂혀버렸는데 터지지도 않았어요. 신관 불량, 모든 것의 불량의 이 조합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 무기의 불량, 그리고 또 지금 뭐 첨단 부품들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밀수를 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FSB의 말처럼 8km 더 날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마을인데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밀밭에 떨어져서 다행이고, 밀밭에 떨어지고도 안 터져서 정말 다행인 이런 사건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까보로의 끝판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